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훈식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울산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시당위원장 후보자들의 비전을 확인하고 당원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2028년 총선을 준비하고 승리로 이끌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당원 여러분들의 관심도 매우 클 텐데요. 오늘 두 분의 후보님의 멋진 토론 기대해 봅니다. 네, 토론 진행에 앞서 박향로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당원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향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제3차 정기당원대회에 선출할 울산시당위원장 선거를 위해서 약 두 분의 후보의 토론대회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두 분 후보들의 정견을 잘 들으시고 한 2년간 우리 시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울산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끝없이 저희 울산시당을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향로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3차 정기당원대회 울산시당위원장 후보자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토론은 시당위원장 선거를 위한 경쟁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울산시당 민주당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후보님들의 선의 경쟁을 위한 자리인 만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기호와 좌석 배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정해진 주제의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한 뒤 상호 토론을 가질 텐데요. 상호 토론은 주도권 토론 방식이고 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별 모두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발언은 시작과 함께 시간을 계측합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종료 10초 전 타종 1회, 종료 시 타종 2회. 예, 타종 2회와 함께 마이크가 차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태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입니다. 임동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김태선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유일한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12.3 계엄에 맞서 내란에 맞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성했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화를 통해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든 걸 마음을 다 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의 구성이 여소야대로 됐고 구청장 당선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울산 시민분들이 아직 우리에게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성과로 말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김상욱 시장을 성공시켜서 그 성과가 울산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명언을 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울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차세대 배터리 등 울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울산시와 울산시당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와 김상욱 울산시정을 잇는 성공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울산 발전에 이어지고 김상욱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울산을 가장 든든하게 연결하는 시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임동호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울산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2번 임동호입니다. 울산에 제가 이번 시당 위원장이 아마 7번째 출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선 우리 시당 위원장이 제가 위원장할 때 처장으로 오셔서 울산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에서 저희 시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상 선거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당원이 단결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인재를 잘 발굴해서 교육시켜내고, 당의 심부름꾼으로서 또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울산시에 복무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당이 이제 민주당의 민주를 되찾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알릴 것을 좀 알려내고 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또 당원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당원 300명 시대에서 3만 명이 될 때까지 당을 쭉 지켜다 봐왔습니다. 물론 전체 숫자는 100배 정도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 제대로 채우지 못했는데, 이제 물론 당원의 숫자는 조금 감소해서 18,000명의 시대로 했지만 스스로 간 당원들 또 열정이 많으신 당원들 많기 때문에 이분들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경험을 갖추어 간다면, 또 이렇게 노력한다면 제대로 된 시당을 만들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총 2번을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후보자가 구상하는 울산시당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임동호 후보께 먼저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울산시당의 각종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을 공식 홈페이지와 문자, SNS 통해서 투명하게 알려내겠습니다. 시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당원이 존중받는 그런 시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투명성과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의 간담회, 또 말씀을 들어서 우리 김상욱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바람들이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울산시당을 만들고, 무엇보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원들이 아까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급의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 단순한 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이 당에서도 보니까 꽤 학식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AX 대전환 시대에 관여하고 싶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바둑을 둘 수 있는 공간, 또 젊은 청년들이 와서 뭐 탁구도 치고 또 자기 공부할 수 있는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룸들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 대폭 지원해서 살아 숨쉬는 울산시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입니다. 김태선 후보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집권 여당이고 울산에서도 집권 여당. 하지만 울산시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김상욱 시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후보, 인재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청년, 여성, 전문가,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있을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책 역량도 키워야 됩니다. 울산은 AI 중심으로, 특히 제조 AI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울산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까지 울산에서 제조 AI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 울산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울산 시당과 전문가들,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당원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책 역량을 반드시 키워내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운영되고 성과로 증명하는 울산시당, 저 김태선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호 토론은 두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자유주제이고요. 후보당 7분씩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단 질문이 1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각 질문에 상대방 후보에게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후보자 간의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사회자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김태선 후보의 주도권으로 7분간의 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동호 시당위원장님께서 하실 때 제가 사무처장으로 뒷받침을 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울산시 정무수석,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계, 장관들하고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청와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해서 직접 방문해서 울산의 민원도 전달하고 김상욱 시장의 민원까지 전달하는 울산 시민들을 위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임동호 위원장님께서는 그 이전에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 이제 그 제야에 계시면서 아무래도 지금의 현재 네트워킹이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 부처와의 관계가 특별히 그 좀 소원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인간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뭐 정청래 대표 또 김민석 대표 우리 송영길 대표 후보까지 후보로 나오신 분이 세 분인데 한때 정치를 다 같이 하시던 분들이고 물론 이제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좀 격이 다르긴 하고 있지만 언제든 이렇게 손을 뻗치면 또 뻗칠 수가 있고 또 동년배로서 동료로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얼마 전 김상욱 시장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특히 메가 특구법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 지금 초안이 작성돼서 아마 김상욱 시장님께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AI 시대에 맞춰서 반발짝 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법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김상욱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강력한 연결고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임동호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법안이나 예산 부분이 아무래도 현역인 저보다는
좀 대처하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당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당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우리 울산시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당원 단합이고 당원 간담회도 많이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강화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관계는 우리 김태선 국회의원께서 잘 하실 것 같고 또 시정에 있어서는 김상욱 시장이나 잘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뒷받침하고 그래서 컨트롤해주는 그런 기능이 울산시당위원장이 당의 선배로서 당의 최고 어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님 출마 선언을 보니까 그 시당 운영 방안, 당원의 소중함, 그리고 공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잘 봤습니다. 충분히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 받아들일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은 어떤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어떻게 이 지역의 대한민국의 거점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가령 AI로 관련된 피지컬 AI, 지금 우리 김상욱 시장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삼성의 차세대 배터리, 이런 부분을 울산의 시정과 연결시키고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특히 피지컬 로봇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HBM 반도체가 사실 이게 좀 등한시하던 게 한국이 하청 생산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웨이크가 됐죠. 왜냐하면 녹기사 기술과 패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된 것인데 울산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의 거점으로 저는 울산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로부터 빅데이터의 센터로부터 많은 기능들을 이제 로봇들이 또는 AI들이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다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울산이 최고의 거점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시당에도 AI에 제가 다녀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시청에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있고 또 유니스트에도 AI 관련 직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협업을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넘은 연구의 기능을 시당에 만들고 지속적인 토론을 해내고 전문가를 불러서 간담회를 해내면 아마 중앙정부와 또 청와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빅데이터 센터 저도 같이 마찬가지 생각이고 네. 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울산에서는 제조 관련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동 후보님께서 출마 기자회견 때 이제 당원과 함께 하겠다. 당원을 많이 언급하시면서 지금은 진짜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1인 1표제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후보자들 선출하는 거 외에 그리고 당의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다는 거 외에는 이게 실제로 당원 주권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1인 1표제와 더불어서 어떤 게 첨가돼야지 실제 당원 주권 시대로 맞이해서 민주당이 해나갈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제가 많이 하고 있는 셈인데 어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투표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전자정당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SNS라든지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화된 그런 인터넷 매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 빨리빨리 소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아마 민주당이 앞장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당이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호 1번 김태선 후보의 주도권으로 이어졌던 상호토론 방금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임동호 후보의 주도권으로 7분간의 상호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심하게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낫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원들이 골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결국은 경선이란 부분이 저희에게 울산시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내리든지 그 장단이 있다고 보는데 경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금 그 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울산에서의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커가고 있는 울산시당에서는 이 경선의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후보들끼리는 괜찮다 하더라도 함께 도왔던 참모진들끼리는 극도로 갈라지기 때문에 갈등의 폭이 너무 커서 막판에 누가 어느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합쳐지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짜 고민이 정말 큽니다. 그렇다고 경선 없이 뭐 그냥 단수로 공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경선에 관련해서 서로 상호 간에 비방을 좀 자제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게 제가 주도권인가요? 네네네. 그 당에서 경선을 좀 피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의 기능이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특히 그 당의 공직선거 이 끝나고 나면은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상대를 우리 당원들도 그런 얘기를 쓰던데 뭐 적이라고 적. 그래서 범죄자를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격투기에 이 싸움하듯이 마치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개싸움하듯이 그걸 즐겨요, 당원들이. 한 사람 피투성이가 되고 따지고 보면 당원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막 본능을 자극하고 그래서 뭐 도파민이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또 언론사가 사회를 보면서 그런 것도 부추길 때도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 파열된 거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은 본선에 가서 끝까지 이렇게 비난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됐지만 그 전에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있었죠. 네. 낙엽 후보. 이낙연 후보가 실제로 패배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아니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시대를 먼저 맞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낙연 후보는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후보였다고 저는 보고 이걸 차치한다 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는 아름다운 경선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당이나 아니 울산이라면 울산시당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이거를 봉합할 수 있는 이런 뭐 그 제3의 규약 아니 뭐 서로 후보 간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봉합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 투표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이걸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타운홀 미팅을 많이 활용합니다.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선 후보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위원장 할 때 또 처장님 하셨고 또 아끼는 제 후배고 사실 또 중앙당 당직자 또는 청와대 근무하면서 당에 아주 귀중한 소중한 이렇게 인재로 자라나셨고 국회의원 빠지까지 달았는데 이게 제가 경선을 해야 되나 이 입장 때문에 이게 좀 아이가 느껴져 어머니도 알고 있고 어머니한테도 좀 선거 때도 인사드리고 자녀분들도 이제 많이 성장해서 사회에 또 귀중한 인재로 서야 되는데 이 경선하고 나면 이상하게 파열은 이것만큼 피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울산시당이 고립하면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을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고 네.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이 모여 있으면 지지자들은 좀 격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은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보다는 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은 TV 토론하고 타운홀 미팅을 섞어요. 독일은 타운홀 미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 A 지지자, B 지지자를 제외하고 중도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각종 질문을 다양한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의 장치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당의 당직자분들이 당원이 왔을 때 인사를 잘 안 하고 좀 불친절한 면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제가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쉽게 하면 마음의 각오가 되고 그 증거가 남는다고. 야, 시당인장 되면 그거 안 한다 하더만, 제대로 한다 하더만 제대로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면 후보자 진영 간 또 그 참모들 간에 트러블이 좀 없어지고 발전적 토론이 되지 않을까. 정책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건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 그룹이 아니고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지지자 대신에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상호 간에 쌓인 갈등이나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만 중립지대에 있는 부분을 골라내는 이 부분이 좀 신경 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상호 토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두 분의 토론 열기가 참 뜨겁면서도 참 정다감하는데요.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출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투표는 8월 1일 9시부터 8월 2일입니다. 11시 30분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8월 2일 울산시당 당원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8월 2일 울산시당 당원대회와 함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도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당원 주권 실현과 당원 소통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김태선 후보께 먼저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당내에서는 그 당원 주권 시대를 맞아서 1인 1표가 정착되었습니다. 예전에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권리당원들보다 많게는 50표, 60표까지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뭐 국회의원도 한 표, 일반 권리당원도 한 표 똑같은 1인 1표가 정착이 됐죠. 근데 이제 1인 1표는 정착됐는데 진짜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당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더 많은 권리당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토론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당의 수기 과정에서 이 토론의 수기 과정에서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주는 거, 후보자만 뽑는 게 아니고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AI 토론장을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토론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수십 건의 책들, 긴 토론 시간 이런 게 지금 AI로 인해서 책도 정리가 되고 토론 워딩도 정리가 되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토론장을 만드는 거 그 자체가 당원들의 정책 참여나 후보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입니다. 임동호 후보님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당원이 이 권리당 18,000명을 넘어갑니다. 한 동별로 보면 한 300명씩 되죠. 이 동별로서의 모임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원 숫자 적을 때는 사실상 대의원 대회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당원 체육대회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당원들이 자네도 당원이었나? 친구도 당원이어서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각 동별로 모임을 해도 이제 이 조직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역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인원이 구성되었고 예전처럼 선거 때 경선 때 동원됐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경선을 위해서 모집된 당원들보다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당원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저희 이 당에 오시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체육대회, 산행, 아까 말씀드린 각종 동호회, 끝으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추모 공간도 없는데 민주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추모 공간도 가서 우리 또 한번 허남이 분장도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 역시 주제는 자유입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께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각 질문에 상대방 후보께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임동호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다녀보면 저는 이제 시당 위원장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울산시장도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내고 또 시당 위원장은 울산을 지키면 저도 이제 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월수금 서울로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중앙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중앙당 또 울산시당 각 지역위원회 또 국회의원 울산시장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그 김태선 전 시당 위원장께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주로 서울에 많이 머물고 지역에 평일날 좀 내려와 가지고 당원들하고 또 아니면 주말을 빌어서라도 차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동구에 파크골프 대회가 있어가지고 파크골프 대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인사하고 같이 함께 뭐 식사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제가 중앙 정치에 쏟는 노력은 이게 저는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이게 성과로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 그 시민단체에서 뽑은 그 법안 통과율이 부산, 울산, 경남 전체 국회의원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뭐 수천억을 가져왔고 이게 실제로 울산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게 지역의 민원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울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따오는 게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두 개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지금 40년 된 당원이 이탈을 하고 또 우리가 당의 원로이신 우리 고문단무들 만나보면 어쨌든 이 미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그 선배들의 민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지방선거를 단일화하면서 좀 준비가 부족했는지 단일화가 늦어지고 특히 시의원 4명에 대해서 당명을 떼고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치듯이 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먼저 그 전에 질문하셨던 그 이제 시당 고문님들하고의 뭐 이제 소통의 자리라던가 당원들과의 소통의 자리 그 부족함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시당위원장 당선된 지 1년 된 거거든요. 원래 이선호 시당위원장이 하시다가 청와대로 가시면서 이제 제가 1년을 하면서 바로도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고 실제로 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 부족함을 저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단일화 과정에서 정당명을 빼고 진행했던 그 4군데 시의원이 있었죠. 저도 이거는 지난 소통의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앙당에 올라가서 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분야입니다. 이것만큼 안 된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 경선을 통해서 들어온 후보가 어떻게 정당명을 빼고 갈 수 있냐, 제가 진짜 강하게 싸웠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당의 사무총장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4명의 후보를 따로 만났습니다. 4명의 후보를 이 시당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앙당의 결정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 지금 울산시장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울산시장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그 후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저는 중앙당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저도 당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당시 아마 사무총장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굉장히 아마 제가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 울산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 이 당명을 떼고 경선하라는 문제는 당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국민의힘 임동호와 민주당의 임동호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뭐 있어서도 안 될 거니와 참으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거듭 전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당선됐는데 우리 김상욱 시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의 여론, 또 국힘 쪽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울산시당에서 시장을 돕고 있고 앞으로 도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시당에서 시장의 잘못도 좀 있다. 선거의 패배 그 결과를 주게 그 이유가 시당도 있지만 시장 측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은 네네. 지방선거에서 네. 시장 쪽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시장 쪽에 잘못이 있다? 시당이 아니고 김상욱 시장 쪽에 잘못이 그러니까 있다. 시당에서 선거에 졌지만 선거 이겼잖아요. 지방선거 선거 졌죠. 네네. 시장 지방선거 졌는데 네네네. 시장선거를 이겼지만 네. 어쨌든 전체가 진 이후에 네. 그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장님과 김상욱 시장의 관계는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났던데, 김상욱 시장님하고는 자주 소통합니다. 실제로 같이 며칠 전에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외곽특구법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힘 시의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그 시의원들한테 직접 다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공동으로 이건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이걸 잠자코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서 제가 주문을 넣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김상욱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선거 평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반성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이따 제 주도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7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을 김태선 후보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7분간의 상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이겼다 졌다라고 구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스스로도 여소야대 된 지점, 그리고 구청장이 한석밖에 안 됐던 지점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한테 가장 컸던 거는 울산시장의 당선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저는 제 지역구의 후보, 처음에 진보당에서는 동구청장 그리고 울산의 4개 시의원을 다 양보하라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중앙하고 겨우 싸워가지고 하면서 이런 지금 결과가 됐는데, 만약에 이런 단일화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김상욱 시장님이 당선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타이머를 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울산시장 김상욱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어, 이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처럼 지금 동별 조직을 강화해서 바닥을 충분하게 다져서 좀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예전엔 당원이 없었지만 이제는 당원이 좀 있지 않나 보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 구청장 승리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보당과의 뒤늦게 단일화도 했지만 사실 진보당마저도 이런 그 시간적인 타이밍에서 좀 실수를 해서 놓친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 4명 후보에게 당명 없이 하게 해서 또 중단했다가 다시 또 시작했다가 결론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앞에 거 깨자 해서 앞에 거 깨어보니까 당연히 졌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무효 투표인가요? 이 투표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잘만 결합되었더라면 민주진보 단일화도 성공을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고민 끝에 시당위원장에 나오게 된 주된 이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만약에 그 상황, 예를 들면 시장 단일화를 위해서는 시의원 4명을 뭐 당명을 빼든지 아예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당명 빼는 게 아니고 무공천이었거든요. 그냥 후보를 내지 말라는 거였고 동구청장 양보하라는 거였어요. 만약 그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중앙당에 글쎄요, 우리 김태선 우리 시당 위원장께서 중앙당의 당 지도부의 의견을 뭐 들을 수 있는 입장이고 들을 수밖에 없고, 아마 저 같으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까 조성래 사무총장도 저하고 친구고 지금 한병도 대표도 친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울산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 것인지 굉장히 강력 항의하고 울산 당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의견 전달을, 당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 전달했을 거지 않겠나 싶죠. 그 근데 의견 좀 빨리 했어야 된다 생각. 그 의견 빨리. 전달은 저도 처음에 애초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이걸 그 단일화 안 해도 된다라는 그걸 전달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전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분야입니다, 진짜로. 그래 지금 답변했잖아요. 네네. 그 아쉬운 부분은 최소한 이게 그 등록하기 전에, 이 등록하고 나서 이루어졌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나중에 비용도 어떻게 됐는지 그 내사에 대해서도 궁금하긴 한데 억울하게 사실 이런 측면이 발생했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뭐 한 2달 정도 전에 저희가 공천을 해서 만약에 경선을 하지 않고 우리 민주 진보 단일화 할 것 같았으면 한 80% 정도 공천하고 일부 지역 굉장히 당선이 어려운 지역은 좀 비워두고 협상카드 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너무 임박해서 하다 완전 보니까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 완전 동의하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중간에 얘기했던 게 그 지점입니다. 후보 이거 그 실무자들은 알겠지만 시의원 공천도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그 결정을 해주기 기다리면서. 근데 중앙에서는 다 공천하라고 했고 공천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구청장을 내리면서 이 아픔이 결론적으로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장 김상우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3%로 이겼잖아요. 이게 만약에 동구청장이 당선됐다고 하면 시장 선거 단일화 없이 그냥 동구에서 제 동구청장 후보가 나갔으면 100% 동구에서는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먹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다음 총선에서도 훨씬 파란불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수밖에, 그런 고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김태선 우리 전 시당위원장이 제가 그 인간적인 품성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썼을 것이다. 그걸 또 책임감이 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인정하고요. 다만 이게 타이밍 면에서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건가요? 맞아요.
네, 너무 하다 정치롭지 하다 보니까. 보니까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시간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화 좀 해서 불러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오히려 그래서 좋고. 한번 말씀하시라고. 네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승패를 떠나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울산시장을 탄생시켰고 4년 만에 재탈환을 했거든요. 가까운 부산이나 경남을 보시면 울산은 정말 큰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먼저 임동호 후보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역 대의원대회를 하면서 아주 자기 가까운 사람을 초청하고 좀 이렇게 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박태환 중구청장님이 저를 초청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왜 당을 그렇게 운영하지 뺄셈 정치를 하지 또 이게 선거 후에 당내 고소 고발이 많은데 이게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해내고 이기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된 내용이 경선 때문이다. 경선 때문에 고립하이고 당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또 만나면 저에게 20년 전, 25년 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준 부분에서는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만큼 당이 단합하는 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시정을 보고 국회는 국정을 보고 제가 경험을 살려서 시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태선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말들이 참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김태선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힘 있는 울산시당, 더 유능한 울산시당, 저 김태선이 책임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울산 유일의 국회의원 기호 1번 김태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후보자 두 분의 토론회 준비한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해주신 두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더 큰 승리의 시작을 열어갈 여러분의 선택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